안녕하세요. 소변시원TV 윤성국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트너와 잠자리만 하면 방광염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걸 밀월성 방광염, 허니문 방광염, 관계후 방광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성관계는 평생 안 하겠다. 성관계 자체가 여자에게는 엄청 해로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 파트너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만 하고 평생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왕 하는 거 꼭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다시는 방광염 같은 거 안 걸리고 즐겁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최고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 후 방광염, 즉 밀월성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월성 방광염이란 성관계 이후로 발생하는 방광염이란 뜻인데요. 성관계를 하는 중에 요도 입구에 세균들이 몰리면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도 입구에 있던 세균들이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올라가서 방광 점막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종류의 방광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관계를 하는 과정 중에 세균들이 요도 입구로 몰리면서 일반적인 방광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도 입구로 몰리는 균들이 성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에도 일반적으로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같은 균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관계 전에 이미 여성의 질환에 있던 균들이 성관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요도 쪽에 묻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간혹 성관계 중에 생기는 물리적 자극 때문에 요도 쪽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균에 감염되면서 그 세균 때문에 2차적으로 방광염에 걸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대장균들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 중에 요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방광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방수칙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밀월성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장균들이 요도로 못 올라오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첫째, 성관계 직후로 소변을 보는 겁니다. 소변을 보면 요도를 타고 올라오려던 균들이 소변에 씻겨서 배출되니까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 관계 전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방광까지 올라왔던 균들도 물에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방광벽에 달라붙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지 소변으로 세균들을 배출할 수 있겠죠? 셋째,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성관계 전후로 요도 주변, 생식기 주변 이런 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넷째, 과격한 성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도 주변에 염증이 생겨도 방광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도 주변은 정상위로 하는 성관계 중에 물리적으로 많은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한 여성분들은 여기가 헐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콘돔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콘돔에 윤활액이 잘 안 묻혀져서 뻑뻑한 상태로 있으면 이게 요도 주변을 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잘 관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피임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임약을 먹어서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들은 질내 유익균들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약들을 먹으면 질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질이 건조해지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관계로 인한 물리적 자극 때문에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성관계로 인한 방광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만성 방광염 하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생긴다고 하잖아요. 즉, 방광염이 계속 재발하는 과정에서 대장균들이 다 죽지 않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방광 점막에 잠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좋고 건강할 때는 이 균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방광벽에 딱 숨어서 잠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과로를 한다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생리기간이 겹치거나 또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해서 뭐 이렇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까 그 잠복해 있던 균들이 이제 나와서 번식을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만성 방광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밀월성 방광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관계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를 하면 육체적으로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호르몬도 일시적으로 변화하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관계를 과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 후에 방광염에 걸렸다고 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10중 8구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는데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성 방광염에 걸린 여성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장과 방광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차저차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혈액이 자궁으로 몰리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요. 또 호르몬 변화와 분비액이 증가하면서 신장에 있던 진액도 소모가 됩니다. 그렇게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간이 신장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신장에 있던 진액들도 또 성관계로 소모가 되니까 안 그래도 약하던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화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방광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관계 후에 방광염에 걸렸다는 것은 뭐다? 방광 면역력이 그만큼 약하다. 성관계에도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다. 따라서 밀월성 방광염에서 벗어나려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밀월성 방광염은 성관계 후에 발생하는 방광염이란 면에서 일반적인 만성 방광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만성 방광염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만성 방광염 중에서도 면역력이 더 약한 그런 정도의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월성 방광염을 치료하려면 면역력을 잘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면역력을 관리하면서 위생에도 신경 쓰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하면 밀월성 방광염도 결국엔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에서 설명한 5가지 예방수칙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력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